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이제 확률이었죠. 확률. 그죠? 기본적인 확률, 뭐 곱셈 정리, 뭐 조건부 확률, 뭐 독립, 중속, 뭐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통계야. 통계. 그래서 이 책이 확률과 통계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통계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통계하면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무슨 뭐 도수분포표,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평균, 그죠? 그 다음에 분산, 뭐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했었나요? 중3 때?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률 얘기하다가 통계? 에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자, 이 통계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봐봐. 여기 이제 확률, 이 통계 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 확률 분포표 이런 거를 보고서 그 표에 대해서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그리고 뭐 실제 뭐 모평균 추정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이제 뭐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뭐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자, 뭐 A라는 후보가 대통령 지지율이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대통령이 될 확률이 몇이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 확률 분포, 확률 변수. 변수가 나오니까 얘가 이제 다시 뭐 함수와도 연결이 되는 거야. 함수와도. 함수는 이제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것들, 함수 값들이 확률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 요 확률 분포를 조금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확률 분포는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전체를 다 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전체를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뭐 동전을 두 번 던질 겁니다.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이제 확률 변수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거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 친구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분포를 한번 볼 겁니다.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볼 거야. 자, 동전을 두 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요. 앞면이 두 번 나오거나 아니면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아니면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그 다음에 뒷면 두 번,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지? 근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그 횟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빵이야. 앞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네 둘은 1이죠. 그리고 요 놈은 2가 되는 거야. 앞면이 두 개. 그쵸? 그래서 요 놈을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렇게요. 다음에 px는 x 이렇게 봤을 때 앞면의 개수가 빵이다. 그럼 얘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뒷면 나오고.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고요. 뭐 4개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요거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뭐 2분의 1이야. 편의상 4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도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합 이렇게 봤더니 얘가 지금 뭐니 이거? 확률이잖아요. 그죠? 확률의 총합은 뭐예요? 1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했어. 그럼 1이 되는 거야. 요렇게 만들어 놓은 표가 확률 분포표입니다. 확률 분포가 빵개 나오는 건 4분의 1, 한 개 나오는 건 4분의 1, 두 개 그러니까 모든 확률을 전부 다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확률 분포표고 이렇게 해 놨다면 뭐 예를 들어서 px가 뭐 1이다. 그러면 한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또는 px가 1이라고 할까요? 1 이하일 확률은 얘랑 다 되는 거죠? 이하니까 그러면 4분의 3 이렇게 표를 통해서 확률을 다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확률 변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2,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나와.
이것이 바로 뭐야? 대응 관계를 통해서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확률 변수는요,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와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산 확률 변수가 바로 이런 거야. 이산과 연속의 차이점 알고 있나요? 이산 확률 변수는, 자,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이런 말은, 이산적이다라는 말은 딱딱 떨어져 있는 거야. 이산가족이 뭐야? 이게 헤어져 있는 가족이잖아. 그쵸? 이게 딱딱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 뭐, 이렇게 앞면이 빵 개, 한 개, 두 개. 앞면이 1.5번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한 번은 한 번이고 두 번이면 두 번이잖아. 그치?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확률 변수일 때 그것을 이제 이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연속적인 거는 대부분의 이제 측정을 해서 얻는 거죠. 몸무게를. 선생님이 이제 저울을 딱 했는데 선생님 저울에 딱 찍힌 몸무게가 80kg일 확률이 몇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러면 내가 저울을 눈금을 딱 읽었는데 80kg가 딱 나올까? 내가 80이라고 치고. 아니죠. 80.5가 나올 수도 있고 80.0001이 나올 수도 있고 79.999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럴 때 이제 연속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분 지각한다. 그러면 뭐야? 5분이라는 얘기는 5분이 지금 뭐야? 5분, 6분, 7분 이게 아니라 5분, 1초, 5분, 2초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이제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산적인 거. 어차피 한 번 아니면 두 번이거든, 얘는. 그죠?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이산적인 확률 분포표에서 나오는 요 확률 변수에 각각 대응하는 요것을 바로 함수라고 했잖아요. 얘를 갖다가 우리는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가 연속적일 때 이 친구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냥 용어가 이렇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확률 질량 함수는 그냥 이게 확률 질량 함수야. 그럼 말 그대로 확률 질량 함수니까 어떤 확률, 함수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함수는 대부분 뭐니? fx는 뭐 이런 꼴로 표현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도록 만든 함수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됩니다. 그럼 그 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봐봐.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고요. 그럼 얘 봐봐. 이렇게 볼까? 동전을 두 번 던졌어요. 근데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동전을 두 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된대. 그럼 이렇게 할까?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자,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는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그러니까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앞에서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었죠? 두 번 던져서 한 번 나오는 거야. 뭐가? 2분의 1이 한 번, 그리고 2분의 1이 또 한 번. 앞면이 한 번, 뒷면이 한 번.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자. x는 뭐냐면 두 번 시행했을 때 x번 나오는 거야. 뭐가? 앞면이. 그러면 2분의 1이 x번 나오고 2분의 1 뒷면이 몇 번 나와? 2-x번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x는요 0하고 1하고 2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확률 질량 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어봐. 이씨 0에다가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제곱 하면은 4분의 1이 나오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요 x에 들어가는 놈은 0, 1, 2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정의역을 딱 요렇게만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럼 이제 요 놈이 확률 분포표와 이제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질량 함수 뭐 요런 걸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쭉쭉쭉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 보죠. 필수 예제 1번 봐볼게요. 확률 변수가 x인데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러이러하대. 이게 뭐야? 함수식이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뭐니? 확률을 의미하는 함수. 그것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얘는요. 이 x가 1, 2, 3, 4, 5 5개가 지금 정의역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뭐가 되니? k분의 1이 돼요. 2일 때는요, k분의 2야. 3일 때는 k분의 3이고, 4일 때는 k분의 4야. 5일 때는 k분의 5야. 이 각각 나오는 놈들, 함수 값들이 다 뭐라고요? 확률이라고요, 이게. 이게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 표로 구하면, 자, 여기가 x가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나오는 px 요 놈이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라고. 모든 확률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확률의 총합은 몇이에요? 확률의 총합은? 확률을 다 더하면 뭐가 돼? 항상 1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다 더한 게 1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확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k분의 15가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k는 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 봅시다. 뭐 편안하게 갈게요. 얘는 이제 확률 분포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 x가 2a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2a가 몇이야? 뭐 a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죠? 근데 봤더니요. 확률이 각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더한 거 몇이니? 8A가 1이다 요 얘기고요. 따라서 A가 8분의 1인 거야. A가. 그죠? 그러면 얘가 8분의 1이고 얘가 8분의 3이고 얘도 8분의 3이고 얘가 8분의 1이야. 그래야 다 더하면 1이 된 거고 A가 8분의 1이니까 이 친구는 뭐니? PX가 8분의 1을 딱 때려 넣으시면 4분의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4분의 1 이상일 확률이니까 4분의 1은 뭐니? 여기. 4분의 1 이상이니까 1보다 큰 거 다 구하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이만큼 다 구하란 얘기야. 얘를 다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1에서 여사건으로 얘만 빼주셔도 되죠. 그래서 뭐 8분의 7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지? 표에 대한 의미를 알으라고 지금 이런 문제들 소개되고 있어요. 3번 봅시다. 실질적으로 이거 풀 줄 알면 뭐 끝나겠네. 요 앞에 처음에 초반에 나오는 얘기는 봐봐. 주머니가 있는데요. 흰 공이 4개 있고요. 검은 공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지금 이러한 문제들, 지금 확률 변수라는 얘기는 우리 통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단어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 주어진 문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라고 이해가 잘 안 되면은 확률 변수가 뭔지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요. 항상 확률 변수가 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요. 확률 변수가 뭐지부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대충 3개의 공을 꺼낼 때 알겠고요.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한대. 그러면 이 x가 나오는 흰 공의 개수죠? 3개 꺼냈죠? 그럼 흰 공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3개 나올 수 있죠? 아니면 2개 나올 수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야. 만약에 흰 공이 2개밖에 없다 그럼 3개는 안 나오겠지만, 그치? 어쨌든 4개나 있으니까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빵개, 1개, 2개, 3개 이렇게 이 모든 확률들을 다 여기다가 써 놓은 게 바로 확률 분포표야. 확률 분포표. 그러면 하나하나씩 따져봐야죠. 뭐 지금
3개의 공을 꺼내고 있습니다. 전체가 7개죠. 그러니까 7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죠. 얘는 뭐니? 흰 공의 개수가 빵개여야 되니까 3C3 이렇게 들어가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7C3분의 3C3. 얘는요 역시 7C3분의 흰 공이 1개야. 흰 공이 1개니까 4C1이고 곱하기 검은 공이 2개니까 3C2요. 그죠? 역시 7C3분의 2개니까 4C2 곱하기 3C1.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얘는 어때요? 7C3에다가 4C3 이렇게 흰 공만 3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합계를 쓰면 여기는 무조건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런 거 처음에 이제 요걸 다 하라 그러면 얘 계산한 다음에 귀찮으니까 1에서 빼주고 여기다가 채우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다 해봐.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중간에 계산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더해서 1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검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검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요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해봐서 1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표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따집니다. 보죠. 7C3은요. 7, 6, 5에다가 35죠. 그래서 얘가 35분의 1이야. 얘는요. 35분의 얘는 12야. 자, 이 약분 된다고 해서 약분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또 통분해야 되잖아. 더해보려면.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35분의 이거는요. 6, 3, 18 이렇게 되고요. 얘는 35분의 몇이죠? 4 이렇게 되네. 그럼 더해봐. 이거 2개 더하니까 30이고 1이고 35니까 35분의 35 맞네. 그쵸?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X의 확률 부표는 이거야 이거. 이 숫자를 여기다 딱딱 때려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프는 뭐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X축, Y축 놓고요.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가지고 여기가 뭐 35분의 1이고 35분의 10이고 35분의 18이고 35 뭐야 이거 0일 때가 이렇게가 아니라 0일 때 35분의 1이고 뭐 30 뭐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주면 되고요. 뭐 답지 한번 보시면 뭐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네. 걔는 뭐 크게 볼 일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면 되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은 이만큼이죠. 이만큼 2개 이상 2개 아니면 3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35분의 2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이제 여기 식 쓰는 거 너희들이 이제 대부분 힘들어 하잖아요. 싫어하고. 근데 이렇게 계산할 줄 알면은 식도 그냥 당연히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뭐가 바뀌는지만 보면은 돼요. 확률 변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자, 7C3분의 이거는 뭐 똑같을 거고. 그죠? P, X와 X는 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X는 뭐예요? 흰 공의 개수야. 그쵸? 그러니까 흰 공이 몇 개지? 4개죠? 4개 중에서 흰 공을 X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니? 나머지 X개 빼고 3개 중에서 X개 빼고 그러니까 3-X가 되겠죠. 여기가 2가 나오면 여기 1이 될 거고 0이 나오면 여기 3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 이제 X는 0, 1, 2, 3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요것이 이제 1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퍼펙트하게. 그래서 요거 처음에는 이제 확률 질량 함수 식을 쓰는 것을 조금 낯설어 하는데 뭐 몇 번 써보셔요.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해 볼 겁니다. 평균 구하는데 웬 기대값? 기대값이랑 평균은 같은 말입니다. 기대값이랑 평균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요 기대값하고 평균
뭐 기대값 expectation에서 이 x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평균 미인해 가지고 m이라고 얘기하거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이게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동전을 아까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놨을 때 만약에 앞면이 나오는 개수만큼 1,000원씩을 가져간다고 쳐봐. 두 개 나오면 2,000원 가져가고 하나 나오면 1,000원 가져가고 그러면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전 던지는 그 시행을 했을 때 나한테 올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대되는 금액이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변수 x가 있는데요. 그 x라는 놈은요. 앞면의 개수야. 자,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또 뭐 여러 개 할 것도 없이요. 두 번만 딱 던질게요. 빵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던지고 px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몇이야?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2고 얘는 4분의 1이었어. 합이 1이야. 요렇게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평균이라는 말은 요 표를 보면은 너희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도수 분포표가 생각이 나야 돼. 도수 분포표 혹시 생각나요? 뭐 수학 시험을 봤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나요? 점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어. 그러면 도수 분포표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뭐 90점에서 100점 또는 80점 이상 90점 그 다음에 70점에서 80점 이렇게 놓고요. 여기가 이제 학생 수가 나와요. 이게 이제 도수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명이 있고 여기 10명이 있고 여기 5명이 있어가지고 총 뭐 20명이 있다 이랬어. 그러면 이 표 안에서 이 도수 분포표 상에서의 이반 아이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어? 이게 이제 옛날 용어까지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했던 거 보면 이게 계급의 크기가 뭐 10이고 계급값이 95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 이 5명 다 90점일 수도 있고요. 5명 다 100점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이 표에서는 이 5명이 다 몇 점을 맞은 거로 보는 거야? 95점이 맞은 거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계급값. 얘는요. 85점 맞은 거로 봤어. 그 다음에 얘는요. 75점 맞은 것으로 일단 한번 딱 추려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구하려면 요 5명은 95점을 맞았잖아. 곱하기 5 플러스 85점 맞은 애 10명이고요. 75점 맞은 애 5명이야. 그러면 이게 총점이 나오는 거고 이걸 20으로 떡하니 나눠버리니까 뭐가 되니?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였다고. 자, 근데 여기다가 혹시 이게 요즘에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있으면 그 누적 도수라는 거 알아요? 누적 도수? 누적 도수? 누적 도수는요, 얘가 이제 5명이면은 이거 2개 더해서 15명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 20명이고 그래서 여기 전체 학생 수가 나오는 거. 본 적 없나요? 이게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어서 막 없어지더라고. 하나만 딱 더 넣으면은 그럼 이것도 모르겠네? 상대 도수. 처음 들어봐요? 이 상대 도수는 뭐냐면은 전체 도수분의 이제 계급 도수가 이 상대 도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얘는 20분의 5고 얘는 20분의 10이고 얘는 5명이니까 20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당연히 1이겠죠. 요게 바로 확률 분포표랑 똑같은 거야. 아주 100%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그럼 봐봐라. 얘가 이제 전체가 20명 중에 해당하는 게 5명이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 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을 아이를 뽑을 확률이 20분의 5가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이제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막 징글징글한 얘기까지도 꺼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봐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가지고 나누기 20을 한 것이 평균이었죠. 그지?
근데 요 상황이라면 봐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나누기 해야 되는데 이게 1이야. 그럼 나누나 마나잖아. 그치? 그래서 요 확률 분포 표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곱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총 전체 도수가 1이니까 1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래서 평균은 뭐냐면 이거 4분의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끝 이렇게 해요. 그래서 4분의 몇이니? 이거 0이고요. 4 맞나? 2 더하기 2니까 그래서 평균은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시행을 했을 때 앞면이 평균 한 번 나온다는 얘기야. 맞겠죠? 동전을 두 개를 뭐 두 개라고 봐도 되니까 동전을 2개 던지는데 앞면은 모두 몇 개가 나오니? 그럼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1개 나올 수도 있고요. 0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은 몇 개가 나와? 1개가 나온다 이 얘기거든. 그럼 이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기대값이라는 얘기까지 하면 앞면 하나당 1,000원을 준대. 자, 앞면 하나당 1,000원을 주면 자, 이때는 얼마를 받아? 2,000원을 받는 거죠. 이때는 얼마를 받아요? 1,000원을 받는 거야. 이때는 얼마를 받아? 0원을 받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이 시행을 하면 앞면은 평균 한 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도박을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2,000원을 받는다는 도박을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기대되는 금액은 얼마니? 1,000원인 거야. 왜? 앞면은 평균 한 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값과 평균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이러한 도박을 한다 그러면 이 도박이 만약에 800원짜리 도박이야. 내가 이 한 판 게임을 하기 위해선 800원을 내야 돼. 그럼 이 도박은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럼 언젠가는 따니까 무조건 딸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 게임의 게임비가 1,200원이야. 그럼 어때요? 절대 하면 안 되죠. 하면 할수록 미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요런 기대값과 어떤 참여 게임비 뭐 요런 것들을 통해서 확률로 도박을 계산하고 뭐 요런 것들까지도 이제 가능해지겠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치? 그냥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얘가 1,500원 게임비를 내더라도 어우 얘만 나온다면 나는 500원을 딸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너 같은 아니죠. 아무튼 기대값과 평균은 같은 말이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자 이거는 알고 있나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그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 자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안 배우나요 혹시?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바로 표준 편차가 돼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놈의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거기다 루트를 확 씌워버리면서 숫자를 확 다운시킨 거야.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겁니다.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분산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 그걸 알아야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과연 뭐를 할 수 있겠느냐. 평균이 의미하는 거는 뭐죠? 이제 따로 설명 안 해도 평균이 의미하는 거는 감이 올 거야. 너희들 막 시험도 많이 봐왔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1반이 있고요. 2반이 있어요. 이 새끼들의 수학 점수를 봤는데 이 반 학생이 수학 점수를 봤더니 평균이 50점이고 얘도 평균이 50점이야. 평균. 그러니까 1반에도 2명 있다고 볼게요. 그냥 극단적으로 볼게요. 2반에도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평균이라는 점수만으로는 1반에 두 새끼 점수를 더한 게 100점이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한 명이 49점이고 한 명은 51점이야. 얘는요. 한 명이 1점이고 한 명이 99점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 평균만 가지고는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산이라는 놈을 도입을 하잖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여 있구나. 아니면 얘네들은 와 잘하는 애는 졸라 잘하고 못하는 애는 겁나 못하는구나.
요런 정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산이 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만고만한 애들이 몰려 있는 거야. 얘가 분산이 크게 나오고요. 얘가 분산이 작게 나옵니다. 분산이 제로잖아? 2반 학생이 예를 들어서 1반의 학생이 30명인데 평균이 50점이 나왔어. 근데 분산이 제로가 나왔어. 그럼 30명 다 50점인 거야. 다 50점. 그리고 뭐 점수가 막 들쭉날쭉해. 그럼 분산이 커지는 거야. 분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 그럼 루트를 확 씌워버리면 줄어드는 게 바로 뭐다? 표준 편차라고요. 그게. 그러면 일단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봐봐. 이 편차라는 말이 뭐냐면,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점수를 놓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이 평균이 50점이고 이제 평균이 50점이 나왔어. 그러면 요 1반에 30명이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30번까지 학생들이 쭉 있겠죠. 어떤 애는 20점 맞았고 어떤 애는 80점 맞았고 어떤 애는 90점 맞고 어떤 애는 50점 맞고 이런 식의 점수 분포가 있을 거 아니니? 이 편차는 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자, 이거 한번 적어 놔볼까? 1번, 2번, 3번, 4번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1번은 20점이 나오고 2번은 50점이 나오고 얘는 80점이 나오고 얘는 60점이 나왔다고 칠게. 그러면 편차라는 놈은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평균 5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50을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30, 얘는 0이고 얘는 30이고요, 얘는 10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숫자들은 이 50이라는 평균 점수에서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2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0점이 있고요. 여기 80점이 있어. 이 떨어진 요만큼이 이제 30점 차이. 요만큼이 30점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제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분간이 되는 거고요. 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위로 크건 아래로 크건, 어차피 얘랑 더하면 제로가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위로 크건 아래로 크건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벌어진 거고 이것도 많이 벌어진 거야. 근데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은 얘는 마이너스 30이고 플러스 3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더해버리면 그냥 제로가 돼버려. 그치?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산을 구할 때는 요 새끼를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아무튼 이 편차라는 놈은 평균 주위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그래서 요 편차들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편차들을 다 더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제로가 돼요. 다 더하면. 그 값을 가지고 편차의 평균을 낸다 의미가 없거든요. 무조건 제로가 되니까. 왜? 위로 떨어져 있건 아래로 떨어져 있건 상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놈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척도, 중요한 값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요, 각각을 다 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은 많이 떨어진 놈은 더 많이 떨어질 거고요. 조금 떨어진 놈은 제곱하면은 그나마 이거보다는 더 차이가 줄어들게끔 어쨌든 좀 더 확실한 분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 이 편차를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요 놈의 평균을 구해준 거야. 분산은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자, 분산은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러면 일일이 편차를 다 구해서 이걸 제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얘네들을 30명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고요.
근데 요렇게 구하는 식인데 요 식을요, 막 x1 뭐 p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식을 정리해가지고 또 다른 식으로 하느라 유도를 한 게 뭐냐면은 자, 이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낸 식이 바로 이거야. 요 유도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아마 책에서도 소개가 될 것 같고요. 그냥 외워서 활용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뭐냐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고요. 이 식을 가지고 다른 식을 유도해 낸 것이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분산을 구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다시 여기 가서 보시면 그럼 여기에서 분산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분산을 구하려고 보시면요, 요놈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요놈 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1이고 4가 되고, 물론 평균을 구해야 되면 이게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냐면 요거 제곱하고 얘랑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그럼 0이죠. 제곱하고 곱하면 4분의 2 플러스 제곱하고 곱하면 4분의 4 이렇게 되죠. 그지? 이게 뭐냐면 별량 제곱의 평균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빼기 평균 제곱, 평균 1이었잖아. 1 해준 것이 바로 뭐다? 분산이 되는 겁니다. 분산. 그럼 얘는 4분의 6이고 2분의 3에서 1을 뺐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야? 루트만 씌운 거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아, 분산은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어떻게 한다?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준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x1, x2 뭐 요렇게 있잖아요. 자, 평균을 구하고 싶어. 평균은 x의 기대값, x의 expectation인가 기대값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떻게 구하니? 여기 이제 곱하고 해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요, vx라고 표시합니다. vx. 분산. 그죠? 그래서 vx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곱하고 빼기 평균 제곱. 그래서 제곱하고 그게 뭐니? 별량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하냐면 별량 제곱의 평균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빼기 뭐예요? 평균은 요거잖아. 평균의 제곱 이렇게 표시한 것이 바로 분산입니다. 뭐라?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물론 vx에다가 루트를 빡 씌워버리면 이것이 바로 뭐야?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평균 구하라 그러면 곱하고 끝. 분산 구하라 그러면 제곱하고 빼기 평균 제곱하고. 자,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의 어떤 의미하는 바를요, 한번 간단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1, 2, 3, 4, 5라는 자료가 있고요. 하나는 요런 자료가 있다라고 볼게요. 요런 자료가 뭐 5점 만점인 시험을 봤는데 5명의 점수가 어떤 애는 전부 다 이게 골고루 나왔고 어떤 반은 전부 다 3점이 나왔고 뭐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은 뭐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더하면 15를 5로 나누니까 평균은 3이야. 그지? 얘도요, 다 더하면 15고 나누기 3하면 얘도 평균은
평균은 3이야. 그지? 이제 분산을 구해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한다 그랬죠.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도 했었어. 그럼 일단은 얘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편차를 먼저 구해보자. 편차가 뭐냐면은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그러니까 편차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분산을 구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평균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죠. 요 편차들을 다 더하면은 어때? 0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해서 평균 내고 이런 값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더하면 0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취해야 되는 의미는 뭐야? 아, 2칸 떨어져 있구나. 1칸 떨어져 있구나. 2칸 떨어져 있구나. 이거잖아.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위로 떨어져 있건 밑으로 떨어져 있건. 그래서 이 새끼들을 제곱한 값의 평균을 구할 거라고요.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 해서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뭐 했어요? 편차 제곱들을 이게 지금 편차 제곱의 요게 지금 편차 제곱의 값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 2가 나온 거야. 그죠? 이게 뭐라고요? 분산이라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해볼까요? 별량 제곱의 평균이래. 그럼 별량은 얘잖아.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별량을 각각 제곱한 것을 나누기 5 해준 거죠. 오케이? 거기다가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더하면 20, 30이고요. 55니까 이거 11 빼기 9 해서 2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야? 분산이야. 당근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은 뭐가 되니?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요. 그치? 얘는 봐봐요. 평균 3 나왔죠? 편차가 어떻게 되니? 0,0,0,0,0이죠? 그쵸? 편차 제곱의 평균은 뭐야? 0이야, 0.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분산이 제로야. 분산 제로야. 분산이 0. 당연히 표준 편차도 0이고요. 자, 이거 이렇게도 구해볼까요?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45죠. 나누기 5야. 이게 뭐니? 별량 제곱의 평균이야. 빼기 평균의 제곱 9 하니까 0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봐봐라. 전부 다 평균 주위에 있죠. 그러니까 분산이 작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어때요? 평균이 3인데요. 막 위아래로 막 찢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분산이 이렇게 얘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1, 5, 5, 1, 3 뭐 이렇게 나왔으면 어때요? 분산이 더 크게 나왔겠죠. 분산이. 그지? 그래서 어떤 것이 자료가 분산이 작게 나오는지 크게 나오는지 그 정도의 개념은 조금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보셔요. 필수 예제 4번 볼게요.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확률 분포가 이러이러합니다. a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죠? 얘를 10분의 2 이렇게 볼게요. 얘도 10분의 2야. 그러면 두 개 더하면은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5야, 6이야, 7이야, 8이야. 그러니까 a는 뭐죠? 10분의 2여야 되죠. 5분의 1. a가 10분의 2입니다. 제가 이걸 전부 다 10으로 통분해 놓은 이유는 계산을 조금 편안하게 하려고
평균 이 x는 어떻게 하라고? 곱하고 나누기 1. 오케이? 그래서 10분의 마이너스 2야, 0이야, 플러스 2야, 플러스 2야,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몇이니? 10분의 10이니까 평균이 1이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할게요. 분산은 자, 떨어진 놈 확실하게 밀어보낸다고. 그래서 제곱해서 곱하라고요. 10분의 제곱해서 곱하면 2 플러스 제곱해서 곱하면 4, 1은 4. 16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16 곱하기 2니까 32. 대부분 여기서 써놓고 이거 분산이라고 써놔서 틀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다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 이거 빼먹고 나중에 채점하면서 막 질문해. 그래서 이거 했어? 그럼 아주 지겹도록 많이 보는 상황이야. 빼기 평균 제곱 꼭 해주시고요. 그럼 몇이에요? 이게 몇이니? 10분의 40? 4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되네. 분산이. 분산이 3이야. 그러면 이게 뭐라고? 표준 편차는 루트 3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필수예제 5번 봤더니요. 뭐 계속 하던 거랑 똑같은 얘기야.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이 2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어. 2개의 공을 꺼내는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먼저 표를 그리고 확률 변수가 뭐라고요? 흰 공의 개수라고요. 흰 공은 2개를 꺼내니까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2개 다 흰 공이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보시면 흰 공이 빵개 나온다. 근데 지금 전체가 몇 개야? 6개 중에 2개. 그죠? 그 중에서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겠죠? 검은 공만 4개. 그러면 6, 5, 15, 4, 3,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시 2분의 2시 1에다가 곱하기 4시 1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러면 15분의 8 이렇게 되고 다시 6시 2분의 이번에는 흰 공 2개니까 2시 2 하니까 15분의 1 이렇게 되고 확인해 봤더니 15분의 15 맞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까 하던 것처럼 이 확률 질량함수 써보시면 px는 뭐분의 6시 2분의 흰 공의 개수니까 2시 x 곱하기 4시 뭐죠? 2-x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x는 0, 1, 2 이렇게 써주시면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하는 것까지 뭐 여기서는 이것 쓰란 말은 없어요. 일단 확률 분포표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 일단은 분산을 구하기에 앞서서 분산을 구하라고 해도 평균은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평균을 구해보시면 15분의 이거 제가 일부러 약분 안 하고 그냥 15로 끌고 가는 거 눈치채셔야 돼요. 8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10이고요. 5, 35, 5, 20 이렇게 됐고 분산은 15분의 이거 제곱해서 곱하고 어차피 분모는 15니까 8 더하기 4 제곱해서 곱하고 그지? 빼먹지 말고 빼기 몇이야? 9분의 4 평균 제곱 3분의 2 빼는 것도 아니고 9분의 4를 빼야죠. 그럼 얘는 몇이니? 15분의 12 15분의 10이니까 3, 5, 15, 3, 4, 12 5분의 4 빼기 9분의 4 맞나? 맞아요? 3, 5, 15, 3, 4, 12 오케이 그러면 45분의
36 빼기 20 이렇게 되니까 몇이야? 16이네. 그치? 이게 분산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니까 이거 4가 되고요. 얘는 9, 5, 45, 3루트 5네? 그래서 유리화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15분의 4루트 5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마지막 6번. 이거 아까 막 했던 얘기네. 그죠? X, 여기서는 상금이 확률 변수야. 상금이. 그죠? 상금이 확률 변수니까 얘를 갖다가 X에 대한 확률 부호표를 그려주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겠죠?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100원이고요. 뒷면이 나오면 20원이래. 아까는 1,000원, 500원이었는데, 그치? 자,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러면 확률 부호표 자체를 상금을 X라고 놓으신다면, 자, 2번 던집니다. 2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거는 앞면이 2번이고요. 앞면이 1번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뒷면이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은 최소 얼마죠? 40원이죠? 그리고 한 번씩 나오면 120원이고 얘만 2번 운 좋게 나왔어. 그럼 200원이야. 이 게임의 게임비가 얼마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요거는 PX는 얘는 4분의 1이고 4분의 2고 4분의 1이고 이거는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X의 기대값, EX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고. 평균 얼마 가져가겠니? 이거죠. 평균 어떻게 구해? 곱하고 끝. 1이니까. 그러면 40 플러스 240 플러스 200 480 4, 4, 4, 2, 8 얼마를 가져가? 평균 120원. 즉 내가 이 게임을 했을 때 나한테 기대되는 금액은 얼마야? 120원. 이 게임을 갖다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은 내가 받는 돈은 뭐니? 120원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대값은 120이고 이 게임의 게임비가 100원이라면 공부 때려치고 이것만 해야 되죠. 그지? 할 때마다 20원씩 얻으니까 하루에 1000번 하고 10,000번 해봐. 표정들이 왜 그러죠? 이 게임의 게임비가 150원이다. 그럼 어때요?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그치? 여기까지입니다.